안녕하세요. 비글본 블루 제14강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와 카메라 스트리밍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LED 제어하는 법, 그리고 웹에서 버튼을 이용해서 LED 제어하기를 해볼 것이고요. USB 카메라를 연결해서 해당 카메라를 스트리밍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이제 윈도우 10에서 진행이 되고 비글본 블루와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USB 카메라가 사용할 건데요. USB 카메라 외에 9에서 12V 배럴잭으로 전원 공급 가능한 어댑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원 자체가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해당 전원이 부족하면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중간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럴잭 전원으로 보조 전원처럼 사용해 주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형에서 이제 배럴잭 쪽 연결해 주시면 되고, USB 호스트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USB 카메라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것 자체는 연결 자체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USB 케이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배럴잭으로 보조 전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HD3000이라는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비글본을 바라보도록 위치해 두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9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ED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을 열어주겠습니다. 네, 버튼 테스트.py에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rc 파일을 그대로 하면 되고요. import rcpy.led as rc_led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튼에 따른 상태들을 두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if 모드가 pressed 상태면은 rc led의 red가 빨간색 led에 해당합니다. 레드 버튼을 ON으로 해주고, else 그러니까 눌러지지 않은 상태, 손을 뗀 상태란 거죠. 그러면은 rc_led.led.off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퍼즈 버튼으로 그린 LED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pressed라고 하면은 rc_led.green.togg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타임슬립은 지워주고요. 그러니까 눌리면은 토글가 ON이면 OFF로, OFF면 ON으로 바꿔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버튼 테스트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버튼을 누른다 하면은 빨간색은 이제 이쪽 위에 누르고 있을 때만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네요.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만 빨간색 LED가 나올 거고요. 초록색은 이제 눌리는 동안 계속 바뀌니까 매우 빠른 시간 바뀔 겁니다. 이제 잘 누르면은 켰다 껐다가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꺼둔 상태로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고요. 이렇게 LED를 파이썬을 사용하면은 RC 파일을 쓰면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HTML과 파이썬 플라스크 쪽에서 제어를 해볼 텐데요. hello.py를 열어주고 여기 밑에 import rcpy.led as rc_led로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넣어주고 HTML 파일을 열어서 템플릿 안에 여기를 열어서 버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제가 버튼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보긴 했는데요. 일단 이거 놔두고 여기 밑에 내용이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 밑에다가 추가해 주겠습니다. 버튼으로 지정해 주면 되고요. 타입은 버튼입니다. 그리고 onClick이라는 걸 추가해 줄 텐데요. onClick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LED 1 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고요. 이 사이에는 LED 1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LED 1이라는 버튼이 생기고, 이 버튼을 누르면 LED 1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 함수는 이 밑에 자바스크립트에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여기 밑에 LED2라는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에 밸류 업데이트는 뭐 계속 되고 있을 건데요. 일단 이걸 잠시 꺼둔 뒤 세팅 인터벌을 끄면은 이 함수도 실행이 안 되겠죠. 펑션 LED1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1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포스트 리퀘스트를 보낼 건데요. 일단 저희가 포스트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HTTP 메소드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 메소드는 이제 HTTP 요청을 하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여기서 보면은 플라스크 실행을 안 했었네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3 hello.py를 실행해 주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get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get이 여기에 HTTP 요청의 메소드, HTTP 메소드에 해당합니다. 뭐 get이나 post, put, delete 등등 여러가지 작게는 4개, 크게는 7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7개를 다 사용하진 않고 주로 사용하는 게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get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말 그대로 가져올 때 get이죠 의미하고요. delete는 데이터를 지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post와 put은 좀 비슷하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두 개 다 데이터를 뭔가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은 post는 데이터를 쓸 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몰라도 내가 일단 데이터를 쓰겠다, 그런 데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put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할 때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post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 데이터를 보낸다 하는 식이 있지만, put이라면 식별자, 그러니까 나는 LED 2번에다가 이 데이터를 보낸다, 그런 식으로 식별자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자가 있으니까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물론 식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쪽에서 이제 post라는 요청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post 요청은 그냥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고, 달러 표시는 참고로 jQuery 저희가 선언했었죠. 이 jQuery를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jQuery로 post라고 써주면 되고요. 쓰는 거는 크게 URL 데이터 success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URL은 스트링이고 데이터는 뭐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success는 fn 이제 펑션 형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뭐 success나 데이터 타입은 옵션으로 따로 안 넣어줘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슬래시 led 라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거고요. 보낸 데이터는 이제 중괄호로 하면 JSON 형태가 되죠. LED는 1번 LED가 눌러졌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세미콜론까지 찍어주고요. LED 1번이 됐으니까 LED 2번도 같이 해서 여기 데이터만 2번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 요청을 계속 보낼 거고요. 이쪽에도 이 포스트 요청을 받기 위해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요청을 받기 위해서는 플라스크의 기능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from flask import request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root, 아까 루트를 저희가 LED로 해주었죠. LED라는 걸 하나 만들고 메소드를 지정해 줍니다. 메소드는 post로 받겠다는 의미고요. LED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문으로 request.form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요청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주고 LED 넘버로 request.form에 LED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LED에 숫자를 넣었으니까 여기 넣어주는 건 LED라는 키값,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게 반환하는 거는 LED라는 곳의 밸류 값과 1 혹은 2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LED 넘이
1이면은 rc 언더바 led에 빨간 led를 토글하고, 만약에 2번이라 하면은 rc led 점 그린 led를 토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리턴 값이 있어야 되니까 리턴으로 LED 넘버를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서버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LED 1, 2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get 요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LED 1이나 2를 누른다 하면은 여기 포스트란 형태로 LED 쪽에 요청이 왔다 되어 있고요. 프린트 리퀘스트 폼은 이제 immutable multi-dictionary, 이제 제이슨을 파이썬에선 딕셔너리 형태로 비슷하게 처리가 가능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LED에 1 혹은 LED에 2가 들어왔다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LED가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초록색도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HTML에서 포스트를 이용하면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여러가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 있었던 쪽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상태 동안 저희가 이쪽 업데이트를 꺼놨으니까 이걸 켜두면은 버튼 상태 업데이트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포스트 데이터 전달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카메라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USB 카메라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전원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확인을 위해서는 일단 이쪽을 지우고 ls usb라고 하면은 연결된 USB의 상태들이 나옵니다. 이쪽은 USB 허브라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연결된 카메라의 회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탭으로 이동해서 일단 이쪽은 그대로 두고 새 창에서 이동하겠습니다. ls 비디오 슬래시를 하면은 비디오가 현재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번과 3번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이거의 각각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v4l2-ctl 이란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요. CLI로 이제 카메라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리스트 포맷이라고 하면은 이게 0번부터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쪽으로 이걸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D를 하면은 이제 디바이스 넘버가 저는 2번이나 3을 넘주면 되겠죠. 그리고 O를 하면은 여기 2번 비디오 2번에 대한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카드 타입이 HD3000이라는 모델이고 드라이버 버전이라든지,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제 지원하는 비디오 사양이 나옵니다. 위드랑 헤이트가 320에 240으로 되어 있고, 픽셀이 YUYV 형태로 되어 있으며, 뭐 필드라든지 이미지 사이즈 등등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최대 프레임은 30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이걸 수정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기본 상태에서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또 3번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면, 쪽은 이제 뭐 HD3000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오죠.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번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정보를 확인해 봤고요. 이제 캡처를 하기 위해서 FS 웹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치가 진행되진 않을 건데, apt-get을 쓰면 이제 중간에 Y를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명령으로 캡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면 이제 fs 웹캠의 명령고, R은 레졸루션, 그러니까 해상도 의미입니다. 320에 240, 꽤 작은 해상도긴 한데 일단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고요. D는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아까 2번을 사용해야 한다 했으니까 대부에 비디오 2번으로 해주고, test.jpg는 이제 캡처한 이미지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해당합니다. 캠을 세팅한 뒤 이제 캡처를 해주면은 이미 파일이 존재해서 대부
폴더 자체가 이제 쓰는 권한이 수도 권한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캡처가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ls 보면은 test.jpg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UTC 기준 이제 날짜를 이렇게 촬영 날짜를 볼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카메라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에 색이 너무 초록색으로 나온다거나 지금도 이 음영이 살짝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전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초록색이면 거의 전원이 부족한 경우라서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캡처 가능한 것을 알아보았고요. 오픈CV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픈CV 기본 라이브러리도 설치 안 돼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제일 먼저 진행해 주고요. 참고로 이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설치해 두면은 오픈CV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른 누락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기본 설치 안 된 라이브러리들이 좀 많아서 설치해 줄 내용이 라즈베리파이나 다른 보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업데이트를 제일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내가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목록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같이 한 경우 많은데 업데이트는 목록을 가져오고 업그레이드는 만약에 버전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씩 다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따로 진행은 안 될 거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멈추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GitHub 잠깐 멈추신 다음에 타이핑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GitHub 주소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로와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 이제 자스퍼가 필요한데 자스퍼는 지금 업데이트에서 내용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별도 빌드 형식으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git 클론을 해서 자스퍼를 가져오고 자스퍼로 이동한 뒤 cmake로 이제 cmake와 make 그리고 make 인스톨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다 완료되면은 로컬에 있는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 쪽으로 옮겨줘서 오픈CV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링크해 주는 과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CV를 설치해 줄 건데요. 제일 최신 버전은 4.1.1 버전대인데 해당 버전대에 이제 버그가 있어가지고 4.1.0.25 버전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실 때는 반드시 수도 권한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수도 권한으로 해주는 게 나중에 따로 패키지 관리 같은 걸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좀 편하게 사용 가능하니까 보드에서는 수도 권한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CV를 이용해서 한번 카메라 데이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camtest.py라고 해주겠습니다. camtest.py 자체에는 이제 import cv2를 가져오고요. 버튼 왜 나오지? cv2에 비디오 캡처 장치를 연결해 줍니다. 경로는 이제 video2가 되어 있을 거고요. 프레임에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요. cv2에 cap prop frame width 라고 해주고 32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320이 되고 여기에는 헤이트로 240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비디오 캡처 하는데 위드 320, 높이 240 프레임으로 픽셀로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프레임 캡.리드 이제 이미지를 읽어드리는 상태가 되고 이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jpg로 쓸 거고요. 여기 파일에 들어갈 데이터는 여기 위에서 읽은 이 프레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다 썼으면은 cap.release로 이제 사용 중인 거를 다 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파이썬 3로
아까 오픈12 설치가 되셨다면 파이썬 3를 열고 import cv2를 한 다음에 print 그냥 cv2. 언더바 2개 버전 언더바 2개를 해주시면은 설치된 오픈CV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아준 뒤 파이썬 3 캠 테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이제 실행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만약에 계속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아마 이쪽 리드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의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면은 리드 쪽에서 이제 프레임을 읽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거의 무한 루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미지가 바뀌었으니까 온디스크 이제 리로드 하겠냐 라는 의미인데요. 리로드를 하면은 아까 밑에 바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죠. 이제 카메라가 오픈CV를 이용해서 캡처됐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제가 손을 올려놓고 캡처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리로드 되는데 시간은 살짝 걸리는데요. 그냥 여기서 보겠습니다. 오픈을 해주면은 어떤 거 사용할 거냐인데, 리모트 버전, 이제 제가 손가락으로 올리고 찍은 것까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HTML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R 태그로 줄바꿈을 해주고, 이미지를 가져온 거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가져오고 소스는 이제 이쪽에 변수로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해주고 URL 언더바 4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HTML을 해석해서 보여준다고 했죠. 그때 중괄호가 2개 있으면은 여기 위에 변수에 해당한다고 했고, 해당 변수는 URL4, 그러니까 괄호 닫는 게 필요하네요. 프레임이라는 URL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거를 이미지의 소스로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플라스크 쪽에서 처리를 해주면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cv2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줍니다. 가져와 주고 또 필요한 게 리퀘스트 뒤에 response라는 함수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응답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거를 뭐 따로따로 썼지만 이렇게 콤마로 붙여 써도 무방합니다. 일반 파이썬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get fr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cv2. 아까 제가 했던 비디오 캡처 관련 설정들을 다 여기서 해주고요. 이쪽 거는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일단 셋을 해주고 while문으로 이미지가 라이브 스트리밍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while문을 작성을 해주고요. 안에 RET는 이제 정상적으로 캡처가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프레임은 cap.read, 따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언더바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프레임을 읽어드리고 이 프레임을 이제 HTML에서 볼 수 있게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미지 인코딩을 진행해 줍니다. .jpg 형태를 해주고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거에 1번, 이제 인코딩 리턴이 이제 RET와 프레임으로 되기 때문에 1번이면 인코드된 데이터만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인코드된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바꿔줄 건데요. code.toString 이라고 해주면은 인코드된 데이터가 스트링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드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일드라는 함수는 이제 파이썬의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인데요. 파이썬은 함수를 불러온다고 그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더한 결과를 출력한다면은 1에서 100까지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은 숫자가 들어오면은 더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숫자에 넣어주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이 yiel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앞에 b를 붙이면 이제 바이트 형태라는 의미고요. 프레임 그리고 줄 바꿈을 해주고 밑에도 동료 컨텐트 타입을 텍스트 그리고 플레인으로 해줍니다. 줄 바꿈을 해주고요. 이러면 이제 리턴해주는 타입이 텍스트의 플레인 형태, 그러니까 컨텐츠 타입을 텍스트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 왜 텍스트 플레인이냐면 이미지를 인코딩한 뒤 이걸 스트링으로 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 플레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까지 완료되었으면 캡점 릴리즈까지 해주면은 완성입니다. 완성은 아니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주소를 또 만들어 줘야겠죠. 앱 루트는 슬래시 프레임으로 아까 해주고요. 여기서 프레임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밑에 define 프레임으로 함수를 만들고 리스폰스 함수로 응답을 만들어 줍니다. 리스폰스 해줄 데이터는 getFrame으로부터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vim 타입으로 multipart mixed replace 라고 적어주고 뒤에 바운더리는 프레임으로 묶여져 있다고 선언해 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 형태로 했는데 일단 vim 타입 이건 이제 HTML의 표시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 속성이 이제 믹스드 이제 섞여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으로 요청을 받으면은 getFrame 함수를 받아서 이제 이미지를 yield니까 생성자가 되겠죠. 이미지 생성자를 만들고 그 생성자를 리스폰스로 해서 넘겨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라스크 서버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다 해주고요. hello.py를 해주고 네, 여기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카메라가 라이브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대보면은 두 개의 따로 지연되거나 하는 게 거의 없이 실시간으로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여기서 버튼 셋 인터벌까지 활성화 다 시킨다면은 네, 라이브로 이제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만약에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은 트루 폴스가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이건 빨간색, 이건 초록색이 켜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웹상에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고 심지어 카메라를 연결해서 카메라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강 웹에서 카메라 스트리밍 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